두리아페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리얼리티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지난주까지 예능 아니었나요? 교양으로 했었죠. 교양 다큐로. 리얼리티 팩트를 중심으로 다룬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예. 진지하게 전화하고 물어보고 예. 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채널이죠. 예. 자, 프로야구 순위 싸움 이거 매번 똑같이 얘기하는데 예. 프로야구 순위 싸움 정말 촘촘합니다. 여전히 1위부터 7위까지 승차는 6경기밖에 되지 않고요. 3위부터 7위까지의 승차는 2.5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3연전 승부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우당탕탕 바뀔 수 있는 시즌을 치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순위 싸움이 촘촘한 가운데 시즌 중반을 보내면서부터는 뭔가 이제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추진력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인데 트레이드 마감 시한은 7월 31일이고요. 2023년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최원태 선수가 키우면서 LG로 오고 그렇죠. LG에서 이주형, 김동규 그리고 1라운드를 주는 트레이드가 있었고 지난해에는 뭐 트레이드 시간 임박해서 이루어진 건 없었는데 시즌 중반 이루어진 트레이드로는 박병호, 오재일 선수의 맞트레이드 삼성과 KT 사이의 트레이드가 있었고 김희집 선수가 키우면서 NC로 가면서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을 주는 이 정도의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올해는 어떨까? 올해도 과연 다시 한번 어떤 판도를 흔들 만한 트레이드가 있을까라고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았는데 최근에도 지금 한화 예야수 포함해서 막 트레이드 설 막 돌았잖아요. 빅딜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구단 수뇌부들 꼼꼼하게 통화해 가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분위기 전해드릴게요. 예, 저희가 대다수 구단 단장님 그리고 핵심 인사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했습니다. 사실 거의 전 구단 취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통화한 분이 있다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대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론의 정도를 걷는. 그럼요. 우리는 최강 볼펜입니다. 누구 하나 골라내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안 기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위기를 확인했고요. 결론은 어떤가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당분간은 1위 LG부터 지금 7위가 기아죠. 기아까지 뭐 빅딜로 부를 만한 큰 트레이드는 진행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한두 달 뒤면은 그 팀 흐름에 따라서 1위와 7위가 그 바뀔 수도 있을 만큼의 거리예요. 그렇죠. 7위가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1등까지. 그리고 여기 뭐 8위와 10위가까지는 조금 쳐져 있지만 그 안에서 트레이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화가 지난 최근에 막 진짜 뭐 트레이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설들이 막 실체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한화 손혁 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손혁 단장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검토 추진한 내용이다. 검토도 했었고 추진도 하긴 했었다. 찔러봤다. 다만 지금은 시효가 지났고 지금 팀 분위기와 흐름이 좋은데 오히려 나쁜 쪽으로 작용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의 순작용도 있지만 사실 부작용도 걱정할 만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구단 단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하나 트레이드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뭐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주전급인 아무개 중견수 선수 이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주면 하나에서 1라운더 유망주나 적어도 불펜 넘버 1은 아니더라도 투나 3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필승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투수. 근데 그게 되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해당 팀 단장하고는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포이 그지암프로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실명을 꺼내려면 좀 그런 그 스킬 노련한 대화의 그 진행이 필요하죠. 살짝 찔러보면.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든 건지 실제인지 보는데 좀 팩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시효가 지난 내용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정도 선수의 딜을 두고 얘기가 오고 간 것까지는 있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지금 뭐 7위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8위 NC까지 지금 포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 좋은 선수를 줄 팀은 없다. 두어 달 전에 하나와 지금 하나는 리그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칫 하나에 선수 줬다가 물론 뭐 다른 반대급부로 뭘 받겠지만 우승 도우미가 됐다는
화제 속에서 두고두고 나올 수 있거든요. 한화 미뤄졌다. 예. 네. 하나 입장에서도 트레이드를 강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여 트레이드 했다가 네. 선수들 마음 건드려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요. 지금 순혁 단장이 걱정하는 것도 부른 부분이잖아요. 김경문 감독도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랬고요. 자칫 뭐 황금알 낳는 거의 배가르듯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가 성사된다. 네. 1위와 7위 팀 그 안에서 뭔가 트레이드가 뭐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된다 그러면 아주 스몰 딜. 예, 저희 미디어 입장에서는 단신으로 다룰 만한 작은 거래 정도만 성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최근에 이제 박세진 이정훈 딜이 있었는데 아주 빅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죠. 뭐 스몰 딜보다는 한 미디움 딜 정도 되죠. 중간 사이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드 방식이 있는데 투수 관련 트레이드는 비교적 조금 쉬울 수 있거든요. 투수는 자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타다익선이고 불펜으로 써도 되고 선발로 써도 되고 뭐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서 기존 선수들이 이제 뭐 마음의 동요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좀 상처가 덜 할 수 있는데 야수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뭐 설이었지만 그리고 시효가 지난 내용이지만 만약에 한화가 중견수를 영입한다면 그 외야 전체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트레이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빅딜이면 주전급이었는데 주전급 선수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어떤 경쟁 구도도 흔들릴 수 있고 그 자리를 바라보던 유망주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과거에 좀 옛날이긴 한데 주전급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 오면서 유망주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야구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두 명 모두 레전드급 선수들입니다. 성장을 해서 이런 상황 고려하면 확실히 야수의 트레이드는 특히 시즌 중은 좀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따져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화는 지금 좋은 흐름인데 계속 선두 추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분위기를 맞출 수 있다는 점. 분위기 전환을 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뭐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흐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지난 10일 실행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단장들 다 모이는 자리. 단장들 다 모이는 자리면 서로 얘기가 오갈 법도 한데. 맞습니다. 10개 구단 단장이 지난 화요일에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저것 논의를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이사회를 거쳐 발표를 할 텐데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저희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공식적인 회의지만 뭐 공식적인 대화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리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회의 전이랑 회의 끝나고 나서 뭐 커피 한잔 하거나 율무차도 마시고 또 기관지가 좀 안 좋으신 분은 모가차 들어가면서 스몰 토크도 하는데. 트레이드 흐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선사 모형. 그런데 그 한 구단 단장에 따르면요. 그 당분간 트레이드는 없을 것 같다. 그날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그분 단장하고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 시간이 서로 급한 상태라 뭐 기승전결해서 기승전 빼고 결론부터 가자 했더니 트레이드 당분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보면서 그 느낌을 감을 잡은 거죠. 단장들 모이는 실행이 보면 지금 KBO 리그 2025년 상황을 보면 LG 출신 단장들이 진짜 많잖아요. 선수로 뛰고 프런트로 있었고 뭐 이래저래 엮이는 과정이 많은데 그래서 혹시 이심전심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작 LG 출신 단장들 팀끼리의 트레이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트레이드 보면 시즌 전에 오원석 김민 트레이드는 그나마 LG 출신들 SSG의 김재현 단장하고 KT 단장이 이제 LG 프런트 출신이잖아요. 나도현 단장이. 그거 말고는 뭐 두산 롯데 트레이드 있었는데 두산이 김태룡 단장이고 조상욱 트레이드도 키움 고영욱 단장이 LG 출신 아니고 뭐 KT 롯데도 뭐 롯데가 이제 박준혁 단장이 LG 출신이 아니니까 요게 서로 경계를 더 많이 하는 건가? LG 출신들끼리라도 그런 얘기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살폈듯 그렇지 또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난해에는 박병호, 오재일 트레이드가 KT 나도현 단장하고 삼성 이종렬 단장.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나머지 트레이드 올해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 전격적으로 순위 싸움이 치열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팀별 분위기, 자기 팀을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리그 순위 싸움이 빅딜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촘촘한 싸움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 단장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단장이
님께서는 임명을 요구했어요. 이분은 좀 유연한 시각을 보이더라고요. 아, 네.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분 좀 힌트만 알려드리면 네. 500승 돌파를 최근 했고요. 단장으로 500승. 네. 서울 구단 단장이시다. 어려운 힌트네 아주. 뭐 네. 작은 힌트이기 때문에 좀 알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네. 1위와 7위 팀 사이에는 트레이드가 사실은 지금 불가하다. 1위, 7위끼리는. 예, 맞습니다. 다만 그 상위 팀하고 하위 두세 팀 있지 않습니까? 네. 카드만 맞으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예, 카드가 잘 맞는다는 그게 전제. 상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열려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순위 싸움의 구조로는 가능하긴 한데 예. 그것도 근데 사실 쉽지 않을 것 쉽지 같다면서요. 않고요. 제가 또 바로 네. 조금 그 순위표상 아래쪽에 있는 팀 단장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죠. 네. 또 올해 최하위고 네. 트레이드 설이 나오면은 자주 거론되는 팀이 키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키움 고용욱 단장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고용욱 단장은 일단 뭐 얘기하면서 올해 좀 아쉬움이 네. 외국인 타자 둘 쓴 게 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결국은 실패가 예, 됐죠.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계산이 어려운 거는 정말 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대목인데 그렇죠. 외인 타자 계산은 더 어려운 것 같다. 예, 그 전망이랑 뭔가 예단하기가 네. 성패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일단은 지금 투수 쪽에 더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칸타라 영입하고 네. 사실은 키움에는 괜찮은 야수들이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 이주영 선수나 뭐 송성문 선수 네. 그리고 하나가 욕심을 낼 만한 뭐 자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돌려 꺼냈더니 고용욱 단장은 올해 네. 야수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야수는 없다. 예, 절대 없을 것이다. 예, 예.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올 시즌 끝날 때쯤 올해 말이면은 병역을 마치고 네. 주력 투수들이 모두 돌아와요. 그렇죠. 뭐 안호진들, 안호진 선수 네. 돌아오고 뭐 이승호 선수, 네. 또 뒷문 잘 지켰던 김재웅 선수, 그리고 전초는 김성진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내년 시즌에 싸울 수 있는 마운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운드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야수진을 국내파 그 타선을 만들어 놔야지 내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핵심 기둥을 내보내면 또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시즌 끝날 때쯤에는 뭐 트레이드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시즌 중이지만 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즌 개막까지는 네네. 지금 주력 야수들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먹이는 과정으로서의 기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겠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성문, 이주영 등 주력 야수들은 다른 팀에서 즉시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키움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감독 대행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두산도 예. 사실 리빌딩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네. 두산도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상위 1위부터 7위 안에 있는 구도 속에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흐름상 지금 분위기로는 두산이 큰 트레이드를 지금 진행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물러나고 조성환 감독 체제로 들어가면서 네. 젊은 선수들을 조금 중용하면서 그러고 있죠 지금. 해보자 네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두산 정신을 찾자 그러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력 선수를 내주면서 트레이드를 한다?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갈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팬 여론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예, 두산 지금은 재간개혁, 자강이에요. 예, 뭐 자주독립, 광복 광복 느낌이네. 네. 사실 다른 구단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두산 선수를 데려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분위기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이제 감독이 자진 사퇴한 상태에서 대행 체제에서 그런 걸 결정하기도 더 프런트 입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뭐 차기 뭐 내년 새 감독이 결정되는 뭐 그 시점 시즌이 끝난 시점 요때는 혹시 모를까 이런 내용들을 외부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7위 팀 좀 아래쪽에 네네. 있는 팀들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네. 그런데 8위 NC도 지금 사실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뭐 중위권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출처는 불분명한데 네. 막 얘기가 돌았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박건우 선수나 정말 거물 선수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런 선수 얘기가 아마 구단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이런저런 뭐 뭔가 뭐 통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 중견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쏠리는 것 같은데 NC 임선환 원장과 통화했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이런 반구 문의도 없었고 예. 그럴 리도 없다. 실제로 들어오더라도 박건우를 보내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다. 거의 뭐 펄쩍이더라고 펄쩍 정말 좀 더 심한 말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방송 윤리 규정상 누가 그거를 뭐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우리 얘기. 등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박건우 선수가 2022년 시즌 전에 NC와 FA 계약했잖아요. 올해가 4년째인데 2, 3, 4, 5, 4년째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FA가 될 거니까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색의 언급이 있었던 이런 추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건우 선수 6년 계약했고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FA 앞두고 보상 선수를 나중에 받는 것보다는 뭐 지금 받는 게 좋지 않으면 이런 식의 판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도 지금은 셀러가 될 리 없다. 지금 당연히 더 위에 5위와의 승차가 지금 뭐 포기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초반에 어떤 구장 이슈 때문에 좀 어수선하게 올라갔지 팀 전력을 다시 다지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즌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NC 역시. 그렇습니다. 뭐 다만 최근에 SSG가 트레이드를 해서 외야수 한 명을 보강을 했어요. 그렇죠. 뭐 7일이었죠. NC 김성욱 선수 영입하고 4라운드 지명권하고 5천만 원. 5천만 원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여쭤봤어요. 임선환 단장에게. 그러니까 지금 NC 외야진이 되게 빡빡합니다. 뭐 손아섭, 박건우, 천재환, 권희동 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욱 선수도 지난 겨울에 FA 계약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SSG 요청이 있기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성욱 선수를 보냈고 선수 간 트레이드보다는 이제 4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SSG 역시 지금 외야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최지훈, 에레디아, 한은섬이 뛰고 있는데 하재훈 선수 아직 2군에 있고 3루와 외야를 같이 보게 고려했던 박지환 선수도 이제 퓨처스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야 뎁스 강화를 위해서 김성욱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큰 부담 없던 4라운드 지명권과 5천만 원. 그렇죠. 그거 궁금했어요. 5천만 원은 뭘까? 4라운드 지명권이지. 5천만 원 꼭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김성 선수가 FA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FA 계약이 총액 3억 원이었는데 그때 계약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이 계약금이라는 건 계약 기간 동안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는 우리 선수로 쓰겠다는 일종의 보류권에 대한 대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팀으로 옮겨갔으니까 보증금 같은 거죠. 그거를 SSG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계약금을 이제 보전해주는 뭐 이런 느낌의 딜이었다고 합니다. 계약의 방식이 점점 진화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요 정도 급의 이제 미들 혹은 스몰 뭐 이런 딜까지 가능하겠지만 빅딜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전체적인 구단의 흐름이에요. 당분간은 그렇죠. 역시 변수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7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앞두고 아마 7월 말 순위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구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면은 그때도 빅딜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더 치열해지니까. 다만 순위 구도가 뭐 위아래가 좀 갈린다든가 좀 처지는 팀이 생긴다든가 앞서가는 팀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그 뭐 정치가 보통 생물 같다 그러는데 구단별 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최원태 선수가 키움에서 LG로 왔듯이 7월 말에 뭐 움직일 수 있는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약점이 생기는 팀, 우승권을 도전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포지션에서 갑자기 빈자리가 아주 크게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를 우승하기 위해선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유출을 감수하고더라도 과감하게 할 수 결정할 수 있죠. 있죠. 그리고 그 분명히 뭐 6위 아래 팀들은 구성이 될 텐데 어떤 거리 어떤 상황일지는 좀 예단하기 어렵고 좀 내년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움직일 것이다. 그 시점은 7월 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최근 지금 한 달 이상 이어져 오는 이 순위 싸움의 어떤 치열함 이런 걸 고려하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 오프닝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2위부터 7위까지 뭐 촘촘하다 그러는데 거의 복붙입니다. 복붙 그렇죠? 자
최강올패는 앞으로도 이렇게 치밀한 구단 내부의 사정들 꼼꼼하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깜짝 같았어요. 아, 그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너무 500수 어려워요, 그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